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이 기적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4강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축구가 정말 수비적인 조직력이 대단해요. 일단 우리 그 수비가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의 공격력 그리고 선수들의 좀 기동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었죠. 우리가 수비 라인 약간 뒤쪽에서 수비적인 컨셉을 들고 나온 경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 라인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우리의 최종 수비 라인이 약간 올라와서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좁혀주고 있죠. 이게 우리의 수비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봤었던 세계적인 트렌드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수비적인 경기를 한다고 해도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약간 올라와서 앞쪽에서 끊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내려가 버리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냥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볼을 투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 박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실수 한 번을 하면 바로 실점을 할 수가 있고 상대가 슈팅 한 번에 터치 한 번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하는 횟수를 최대한 줄인다 라는 것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비하는 방식을 보면 수비 라인이 낮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장면도 나오죠. 이 장면 보시면요, 우리가 수비 라인을 잘 형성하고 있다가 나이지리아가 이 수비 라인 사이로 볼을 전개할 때 최후방 수비수인 최석현이 올라와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런 뒷공간이 넓게 열릴 수가 있는데 이 뒷공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약간 올라와서 이 앞쪽에서 수비 라인을 형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곧바로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한 번 거쳐가야 됩니다. 이 수비 라인을 한 번 거쳐서 또 거쳐서 박스 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 입장에서도 공격을 할 때 압박을 한 번에 박스 안으로 넣는 게 아니라 한 번 거쳐가야 되죠. 우리가 수비하는 방식이 상대팀으로 하여금 굉장히 공격을 껄끄럽게 만든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될 때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좋았던 건 그냥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심지어 연장전에서 이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앞쪽으로 볼을 뻥 찬 다음에요,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가서 앞쪽에서 달려들고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서 달려들고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상대팀이, 특히나 이 상대의 수비 라인이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니까 결국에는 상대 수비가 압박을 받으면서 볼 소유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났다면 이 상대 수비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여기서 볼을 아무런 의미 없이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팀이 사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많았냐? 경기력이 좋지 않다 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실제로 경기력이 별로였어요. 특히나 우리가 아시아 무대에서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공격적인 패턴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회를 시작할 때 수비적인 컨셉을 가지고 나가자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협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번 대회의 컨셉을 우리가 아시아 예선에서 보여줬던 공격적인 컨셉이 아니라 수비적인 컨셉을 가져가자, 아예 다시금 방향성을 잡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비적인 컨셉을 잡았는데 이 수비적인 컨셉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물러서서 수비하는 컨셉은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앞선에서 약간 라인을 올리고 상대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전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컨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기가 껄끄럽고, 그리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단 앞으로 볼을 길게 걷어낸 다음에 우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계속 달려들면서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부담을 주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기고 있는 상황, 심지어 연장전에서 나이지리아가 급한 상황인데 볼이 계속 나이지리아 진영에서 놀아요. 이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봤지만 현대 축구에서 상대적으로 강팀이 아니라 약팀이 수비적인 전술을 짤 때 더 이상 내려가는 건 세계 축구의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약간 라인을 올려서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우리 진영에서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볼을 우리 골대에서 가장 먼 지역까지 밀어내는 거. 이 밀어내는 연습이 우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수비적인 그런 조직력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나이지리아가 공격을 전개할 때 이렇게 빽빽한 수비 전형을 만들고 여기서 나이지리아가 쉽사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공간이 없죠. 이 간격 유지를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가 공격할 때 우리 수비가 둘러싸서 어떻게든 볼을 빼앗아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보다 강팀이라고 해도, 우리보다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있다고 해도 저 좁은 공간에서는 볼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최종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굉장히 좁죠. 근데 여기서 나이지리아가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 우리의 간격이 좁으니까 여러 선수들이 달려들 수가 있어요. 이 공간으로.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선수가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 터치에 미스가 나오죠. 압박을 받으니까 당연히 미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우리가 볼을 끊어서 그냥 다시 역습을 전개하는 너무나 편안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난 대회에 비해서 스쿼드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뭐 경기력이 안 좋다, 선수에 이제 좀 유명한 선수가 없다 등등등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정말 대견하게도 이 아주 잘 조직된 수비 블럭을 만들고 역습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보다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 팀들을 하나하나 다 이겨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대견한 게 뭐냐면요, 이런 장면들이에요. 이게 심지어 연장전 후반 11분에 나온 장면이거든요. 경기가 거의 끝날 때예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절대 물러나 있진 않아요. 앞으로 뻥 차주고요. 여기서 세컨볼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컨볼이 떨어질 때 우리 선수들이 한 발 더 뛰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세컨볼을 가져올 때 볼 주변에 우리 선수들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뛰고 있고 정말 집중력을 최대한 높여서 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나이지리아가 분명히 연장 후반전에 지고 있고 급한 상황인데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말 박수를 많이 받을 만큼 대견하게 뛰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역습할 때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최전방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가 오늘 경기도 보시면 달려나갈 때 약간 힘에 부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역습할 때 우리가 이영준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어가는데 약간 스피드가 뒤처지면서 상대 수비가 먼저 볼을 가져오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영준 선수가 모든 경기에서 거의 다 풀타임을 뛰고 있습니다. 왜냐? 박승우 선수가 온두라스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귀국을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교체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계속 며칠 간격으로 계속 뛰고 있는 거거든요. 뭐 당장 이제 오늘 경기도 보시면 뭐 강성진, 김용학, 배준호 이런 선수들은 계속 로테이션이 돼요. 체력적으로. 그런데 최전방에 있는 이영준 선수만큼은 우리가 뺄 수는 없습니다.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전방에서 우리 대표팀에게 가져다주는 이점들이 엄청나요. 우리가 전방으로 볼을 보내줬을 때 역습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영준 선수가 정말 어떤 팀의 어떤 수비수를 만나도 버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뭐 김용학이 올라오든 배준호가 올라오든 강성진이 올라오든 어떤 선수가 올라오든 기다려줘요. 이 기다려주는 게 되니까 우리가 수비 라인을 약간 내렸다가 올라갈 때 역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텨주는 이 포스트 플레이가 너무나 좋고 이 역할을 이영준 선수가 100%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세트피스입니다. 세트피스가 너무나 좋은데 이게 수비를 하는 팀들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공격 찬스가 상대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대신 작은 공격 찬스를 살려서 득점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세트피스입니다. 앞쪽에 있는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한 선수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들은 뒤에서 나이지리아 선수들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요 앞으로 뛰어내려가는 선수 최석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획된 패턴이었던 거거든요. 앞쪽에 있는 선수가 뛰어나가면서 선수 끌고 가고 뒤쪽에서도 우리가 키가 큰 선수들이 뒤쪽에 배치되면서 뒤에서 수비를 잡아놓고 이러면 요 간격 사이로 최석현이 뛰어간다. 요거예요. 그래서 최석현이 뛰어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요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크로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냈죠. 잘라내는 볼. 반면에 우리가 에콰도르전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최석현이 뛰어들어갈 때 나머지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나와요. 뛰어나오면서 요 공간으로 상대 선수를 끌고 나옵니다. 대신 최석현은 뒤에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 장면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앞쪽에 에콰도르 선수가 몰려있죠. 반면에 최석현은 요 뒤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내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게 최석현 선수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점프력이나 공중볼 위치 선정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더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세트피스도 너무나 우리가 잘 최석현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도 느낀 건 우리 팀이 너무나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선수들이 이 김은중 감독의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100%, 120% 소화해내고 있고 우리 선수들의 집중력도 너무나 좋고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어린 선수들을 두고 뭐 골짜기 세대, 스타 선수가 없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었는데 우리 선수들의 그 힘으로 4강전까지 진출하는 너무나 대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뭐 우리 선수들한테 드리워졌던 엄격한 이 잣대들을 우리 선수들이 정말 간절하게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기도 참 완벽하게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4강전에 올라갔다.